남편이 떠난 집은 조용했다. 아니, 원래도 조용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소리가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집이 비어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나는 습관처럼 남편 방문을 열었다. 평생 쓰던 방이었지만 병원에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인지 그 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접힌 채로 걸려있는 외투,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급하게 정리할 마음은 없었다.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의 물건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첩을 덮고도 한동안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평생을 말없이 살았고 나는 그 침묵을 성격이라 여겼다. 묻지 않으면 알 필요도 없다고, 서로 바쁜 인생이라며 넘어갔다. 그게 배려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수첩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한 남편의 하루가, 말하지 못한 걱정이, 혼자 삼킨 밤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화가 났다. 왜 혼자서만 견뎠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살아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당신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는지. 남편의 부재는 그제야 현실이 됐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가 보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수첩이 내 삶을 하나씩 뒤집어 놓을 줄은, 다음 서랍에서 더 아픈 진실이 나올 줄은.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는 감정이 앞서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다. 수첩 하나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옷장 아래 잘 쓰지 않던 종이 봉투가 있었다. 병원 봉투였다. 날짜는 작년 겨울. 그때 남편은 감기 기운이 있다며 혼자 병원에 다녀왔었다. 봉투 안에는 진단서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병명 옆에 연필로 적힌 메모.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 조금이 이렇게 끝일 줄 알았다면 나는 그날 남편을 혼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은 죽음보다 내 걱정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평범한 하루, 아무 일 없는 저녁,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남편은 자신의 시간을 잘라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함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분노는 슬픔보다 먼저 올라왔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참아온 사람의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나고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좋은 분이셨어요. 말은 없어도 책임감 있는 분이었죠. 그 말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모두가 알았는데 나만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밖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 조용함 뒤에 이렇게 많은 말을 삼키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이들이 수첩을 보며 울었다. 아빠가 이런 걸 적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한 권의 수첩만으로 아이들은 알게 됐다. 말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역시 아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였다. 남편의 흔적이 하루에 하나씩 나를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밥을 하다 말고 멈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늘 같은 시간에 퇴근하던 사람이 없으니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다. 국을 끓이다가 짜다던 말이 떠올랐고 반찬을 덜어내다 그만해도 된다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남편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가 자꾸 떠올랐다. 집사람은 몰라도 된다. 그 문장은 배려가 아니라 희생이었다.
사랑이란 함께 나누는 거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진실을 남편은 끝내 말하지 않았고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나는 남편의 지인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현장 동료는 말했다. 아프신 건 다들 알았죠. 근데 집에서는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혔다. 세상은 알고 있었고 가족만 몰랐다는 사실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은 몰랐다. 남편은 끝까지 남편이라는 역할을 지켰다. 아픈 사람도 두려운 사람도 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터졌다. 눈물 뒤에 남은 건 후회가 아니라 다짐이었다. 이제는 평범한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 남편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하루를 이제는 내가 살아내야 했다. 나는 작은 메모장을 샀다. 남편이 쓰던 수첩과 비슷한 크기였다. 거창한 건 적지 않았다. 오늘은 날이 맑다.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밥이 생각보다 맛있었다. 평범한 문장들이었다. 하지만 적고 나니 하루가 달라 보였다. 남편은 이렇게 하루를 버텼을까? 아니, 하루를 붙잡았을까? 그제야 이해했다. 남편의 수첩은 가계부가 아니라 삶의 증거였다는 걸. 그가 남긴 건 돈도 유산도 아니라 살아온 기록이었다. 나는 오늘도 적는다. 남편이 하지 못한 말까지 대신 적어 내려간다. 그리고 점점 느낀다. 남편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으로 조용히 들어왔다는 것을.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생각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울음부터 나왔을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생각난다는 건 아직 함께라는 뜻이니까? 남편은 내 하루 곳곳에 있다. 장바구니를 들 때, 전구를 갈 때, 문득 허리가 아플 때, 평범한 순간들이 남편을 불러낸다. 나는 이제 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방식이 바뀐 동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동네 벤치에 앉아 해질 무렵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말없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대화였는지. 사람들은 늘 묻는다.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웃는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엔 아직 목이 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남편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제 그 몫은 내가 이어간다. 나는 남편의 수첩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아플 때만, 흔들릴 때만 본다. 그럴 때마다 한 문장이 나를 붙잡는다. 오늘은 집에 웃음이 있었다. 그 웃음을 이제는 내가 만든다. 억지로가 아니라 천천히, 진짜로. 남편이 바라던 건 눈물이 아니라 일상이었을 테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당신 곁에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견디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 2026년 여전히 그 집에 산다. 조용하지만 텅 비어 있지는 않다. 작은 수첩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말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이제는 안다. 남편은 끝까지 말했다.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알아줘야 한다고.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한 번쯤 물어보라고. 당신 괜찮아? 그 한마디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지도 모르니까.